챗 GPT를 쓰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왜 내 말에 무조건 맞장구만 치지? 내가 원하는 답하고는 조금씩 빗나가네. 저는 76세인데 챗 GPT를 한 4년 정도 써보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몇 가지 설정을 바꾸니까 챗이 나에게 대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하나씩 설정해 보면서 확인한 것 중 꼭 알아두면 좋은 챗 GPT 설정 7가지를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설정 방법을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챗 GPT를 같이 열어놓고 저와 함께 직접 세팅해 보실 수 있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끝에는 챗 GPT를 훨씬 빠르게 쓰는 작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폰이나 PC에서 챗 GPT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왼쪽에 바가 내려오는데 먼저 세팅스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화면 모양이나 언어처럼 챗 GPT를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개인 맞춤 설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용자 지정 지침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챗 GPT가 나한테 어떻게 대답해 줬으면 좋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지침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 챗 GPT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춤 설정 옵션에서 너에게 어떤 특징을 부여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딱 맞는 특징을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질문 5가지만 해줘. 그러자 챗 GPT가 5가지를 물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직접 이렇게 한번 지금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챗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챗 GPT가 해왔습니다. 첫 번째, 답변 길이는 어떻게 할까? 짧게, 자세하게, 상황에 따라 조절? 저는 상황에 따라 알아서 조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내 의견과 챗 GPT의 판단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 내 말에 맞춰주기, 틀리면 반박하기,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저는 필요하면 반박도 하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챗 GPT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자, 허점을 찾는 검토자, 실행 순서를 잡는 매니저. 저는 3가지를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설명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아주 쉽게 시작하되 전문 내용까지, 처음부터 깊게. 저는 쉽게 설명하되 중요한 전문 내용은 빼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5번째, 챗 GPT 답변에서 가장 싫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2가지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명하는 거. 그러자 챗 GPT가 제 스타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조건 맞장구 치는 비서보다는 함께 판단하고 필요할 때 반박하고 실행까지 도와주는 참모형이 잘 맞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맞아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이 잘 맞게 나왔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설정했다고 평생 그대로 써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 온도 맞추듯이 나한테 딱 좋다 할 때까지 계속 지침서를 바꿔가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5가지 질문이 끝났으니 이제 이 결과를 앞으로 계속 적용하려면 사용자 지정 지침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좋아, 지금 내 답을 바탕으로 사용자 지정 지침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게 짧게 정리해줘.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최종 지침을 만들어줍니다. 결론과 핵심부터 말해주세요. 내 의견과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오류나 약점이 있으면 등등등등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복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후 여러분도 복사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 설정, 사용자 지정 지침 그 칸 안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챗GPT가 매번 짧게 말해줘, 반복하지 마, 내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 라고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 지침을 참고해서 대답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잠깐만요. 잊어버리기 전에 꼭 필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 몰라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대화창에 문장을 쓰다가 줄만 바꾸고 싶은데 엔터를 치면 그냥 보내져 버리죠. 이럴 때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고 줄만 바뀝니다. 엔터는 보내기, Shift 엔터는 줄 바꿈. 이거 하나만 알아도 긴 질문 쓰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게 있죠. 여기는 저는 이력서 쓰듯이 내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직접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챗 GPT에게 그냥 내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일을 해왔고 요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챗 GPT는 주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내용을 나에 대한 추가 정보에 넣기 좋게 짧게 정리해줘. 이렇게 말하면 챗이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나에 대한 추가 정보 칸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 이야기를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챗 GPT가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로 넘어가요. 챗 GPT가 여러 대화에 걸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이에요. 메모리 작동 방식은 간단한데요. 꺼져 있으면 챗은 매번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해요. 대화가 항상 백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켜져 있으면 다릅니다. 제 이름, 취향,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걸 하나씩 기억해둬요. 그러면 새 대화 열 때마다 저를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어져요. 주도권은 여전히 저한테 있습니다. 메모리 설정에 들어가면 챗 GPT가 저에 대해 뭘 기억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클릭 한 번으로 고치거나 지울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스위치 하나로 끄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가끔 마주치는 이웃이랑 얘기하는 거랑 제 사소한 비밀까지 다 아는 친한 친구랑 얘기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메모리 켜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도움을 받아요. 꺼두면 대화 내용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안심을 얻고요. 정답은 없어요.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언제든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메모리를 켜두면 제가 작업을 하다 중단을 한 후에 며칠이 지난 후라도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싶으면 메모리를 켜두었기 때문에 챗이 다시 기억을 하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지 어떤 질병이 있으시다면은 계속 진료한 그 과정을 챗이 기억하고 있다면은 나에 대한 대답을 해줄 때 그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좀 더 정확한 대답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 개인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끄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이제 security 보안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단계 인증, 세션, 고급 보안 같은 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권한다면 패스키예요.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 패스키는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대신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또는 기기 암호로 보통 4자리 숫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피싱에 강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셋업하시려면은 세팅에 들어가셔서 보안, 그 다음에 거기에 패스키를 클릭을 하시면 add 패스키 그런 화면 안내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패스키가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는 텍스트 메시지를 켜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고급 보안이나 개발자 관련 기능은 일반 사용자라면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보안에서 기억하실 거는 패스키입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컨트롤스, 데이터 제어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쉽게 말하면 내 대화를 어디까지 사용하게 할지, 무엇을 보관하고 지울지 정하는 곳입니다.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학습 허용, 이걸 끄면 대화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 대화가 모델 개선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앱에 공유된 정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챗GPT 대화 링크를 여기서 확인하고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무엇을 공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이거는 사용 한도가 찼을 때 계정에 제공된 리셋 보상이 있으면 한도를 한번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 숨겨둔 대화를 확인하고 다시 꺼내거나 삭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채팅을 아카이브에 보관하기, 이거는 현재 채팅 목록을 한꺼번에 다 치워도 돼 삭제하지는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팅 삭제하기는 이건 보관과 다릅니다. 삭제한 대화는 복구할 수 없으니 정리만 하고 싶다면 먼저 보관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내보내기는 그동안의 대화와 계정 데이터를 파일로 받아 따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로 글을 많이 쓰시거나 중요한 자료를 쌓아두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데이터 컨트롤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무엇을 사용하게 할지,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지울지 내가 정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계정. 여기서는 특별히 기본적인 계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바꿀 것이 없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필요한 것만 연결하기. 여기는 여러 가지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나 같은 외부 서비스를 챗GPT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 두면 필요한 파일을 찾아서 작업하기 편리하지만 또 많이 연결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사용하다가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자료를 저장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다시 열어서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다 커넥티드 앱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 놔두면은 저는 챗GPT한테 명령을 해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제목이 이러이런 제목의 파일을 가지고 와 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직접 안 하고 챗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한 거는 내가 커넥티드 앱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을 위해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주 쓰는 단축키입니다. 챗을 쓰면서 알아두면 편한 단축키를 맥
컴퓨터용과 윈도우즈용으로 각각 10개씩 정리해서 제가 댓글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특히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 3가지는 따로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hift 플러스 Enter 이거 줄바꿈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맥에서는 Command 플러스 K 아니면 윈도우에서는 Ctrl K 이거를 사용하시면 채팅방 검색창을 열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뭐를 검색하고 싶을 때 그냥 커맨드 K를 치시고 검색창이 뜨면 거기다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하나 더 커맨드 플러스 마침표 이거는 챗이 너무 답을 길게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말하고 있을 때 누르면 답변 생성을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편한 단축키 기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정을 봤지만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딱 맞는 특징을 물어보는 5가지 질문을 해주고 거기에서 본인이 맞는 형을 타입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지 싶습니다. 결국은 챗GPT를 잘 쓰는 요령은 AI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먼저 알려주는 것이더라고요. 설정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챗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50대 이후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새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술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같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시녀의 보물창고 로즈였습니다.